안녕하세요. 위드미감의 제이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실제 회사에서도 와, 이 감도 있다 라고 인정하는 디자이너 바로 준지, 정, 욱, 준, 패션, 디자이너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우와, 대단하다 감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기획해야 회사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실루엣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과감하게 넓게 빠진 코트, 클래식한 셔츠인데 비율이나 디테일이 과장되어 있는 룩, 스트리트 같은데 테일러링이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실루엣. 이런 룩함들 뒤에는 바로 정, 욱준, 준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준지는 한국 디자이너인데도 파리 컬렉션에서 꾸준히 패션쇼를 하고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스트리트 테일러링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인정받고 있죠. 지금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함께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남성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만의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뭔가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되려면 대체 뭘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준지의 브랜드 스토리를 토대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기획 단계에서 잡아야 할 3가지 축, 그리고 그걸 어떻게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국준 디자이너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옷 제조업을 하셨어요. 샘플이 나오면 항상 먼저 입어보던 아이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좋다고 느낀 옷이 실제로 잘 팔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조형미술을 전공하다가 보다 본격적으로 패션을 배우기 위해 패션스쿨로 진로를 옮깁니다. ES모디 서울에서 1992년에 졸업하고 여러 국내외 브랜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요. 그러다 1999년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신의 브랜드 론 커스텀 토니를 론칭합니다. 2001년부터 서울 컬렉션에서 쇼를 하면서 한국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다져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07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준지를 새로 론칭하고 무대를 아예 파리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파리 남성복 패션 위크에서 데뷔하면서 클래식 아이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 편집숍에서 준지의 옷을 볼 수 있고 스트리트와 테일러링을 결합한 감도 높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운 좋게 뜬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된 세계관을 가지고 밀어붙였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획에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납니다. 3가지 키워드입니다. 시그니처, 나를 설명하는 한 줄 문장, 준지를 한 줄로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죠. 클래식 테일러링을 해체한 오버사이즈 스트리트 룩. 실제로 준지는 남성복의 정석인 코트, 셔츠, 수트 같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실루엣, 비율, 디테일을 과감하게 변형시키고 스트리트 무드와 믹스해 스트리트 테일러링이라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디자인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학생 포트폴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 결국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실루엣이 강하네. 이 친구는 텍스타일 제야 그래픽 중심이구나. 이 친구는 기능성 사례의 스포츠 무드를 잘 다루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획의 첫 단계는 나를 설명하는 한 줄 문장, 나만의 디자인 방향성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테일러링에 스트리트 디테일을 더한 여성복, Y2K, 무드를 현대적인 미니멀로 정리한 유니섹스 캐주얼, 볼륨 실루엣과 디지털 프린트를 결합한
아방가르드 룩. 이렇게 준지식 한 줄 설명을 내게 맞게 만드는 거죠. 재해석, 클래식을 다시 보는 눈, 준지가 전 세계 바이어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는 옷을 새롭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트렌치코트, 셔츠, 블루종, 수트 같은 기본적인 남성복 아이템을 기초로 해서 비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어깨를 과장하거나 디테일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면서 이거 분명 셔츠인데 준지 같네? 하는 느낌을 만들죠. 학생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기괴한 실루엣, 완전 낯선 형태로 시작하면 직무의 실무 담당자, 팀 리더가 보기에 기본기, 베이스가 없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본 아이템은 뭘까? 코트, 셔츠, 데님, 재킷 등. 그 아이템을 실루엣을 이렇게 바꾸면, 디테일을 이 위치로 바꾸면, 소재 대비를 적용해서 바꾸면, 이건 분명 코트인데 딱 봐도 내 스타일이네 라고 느껴지게 만들려면 이게 바로 준지식 재해석 포인트이고 포트폴리오 기획에서 아이템 선정, 재해석 방향 설정 단계로 연결됩니다. 일관성, 오래 밀어붙이는 용기. 준지는 하루아침에 파리에 선 브랜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남대문 제조업을 보며 자란 어린 시절, 조형미술, 패션스쿨, 국내외 브랜드 실무, 론 커스텀 시절의 서울 컬렉션, 그리고 2007년 이후 파리에서의 꾸준한 쇼, 이 모든 과정에서 클래식한 남성복을 나만의 감각으로 비틀고 싶다는 방향은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마다 완전 다른 걸 보여줘야 뽐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여러 스타일을 연습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종 포트폴리오에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쭉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리서치, 콘셉트, 무드보드, 실루엣 연구, 룩 개발, 텍스타일, 컬러 매핑, 스타일링, 룩북까지 통일감 있게 밀어붙인 한 개의 준지식 메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자기 색으로 한 컬렉션을 끌고 갈 수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포트폴리오 기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포트폴리오 방향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단계별 방법으로 정리해 볼게요. 단계 1. 나의 한 줄 키워드 정리하기. 내가 그동안 했던 드로잉, 과제, 작업물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을 체크해 보세요. 과장된 어깨, 크롭된 상의, 넓은 팬츠, 그래픽 텍스타일, 스포티한 디테일, 그 다음 이런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한 실루엣과 한 무드를 가진 아이템의 강한 디자이너다. 이 문장이 바로 여러분 버전의 클래식 남성복을 해체한 스트리트 테일러링이 되는 거예요. 단계 2, 레퍼런스, 리서치 방향 잡기. 준지가 클래식을 재해석 했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리서치 방향을 잡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기본 아이템 하나를 고른다. 코트, 셔츠, 데님, 재킷, 후디 등 그 아이템에 관련된 역사적 이미지, 문화적 상징, 서브컬처, 영화, 음악, 사진 등을 모으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뒤집을까? 함롤라는 질문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AI 이미지 툴을 활용해서 실루엣 변형 아이디어, 소재 대비, 컬러 배치 같은 걸 실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AI가 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손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단계 3. 메인 프로젝트 하나를 준지처럼 설계하기. 포트폴리오 전체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완성도 높은 메인 컬렉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메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프로젝트 타이틀, 한 줄 키워드 예시, 리코디드 클래식, 오버핏 테일러링 스트리트 코트 프로젝트, 리서치 앤 무드보드 클래식 아이템의 레퍼런스, 나만의 해석 포인트 실루엣, 탐구 드로잉, AI 스케치, 마네킹 드레이핑 사진 등 어떻게 비율과 볼륨을 조정했는지가 드러나게 아이템 룩 개발, 6에서 12룩 정도를 정리해서 앞면,
뒷면, 드로잉, 디테일 확대까지, 텍스타일, 소재 매핑, 컬러 플랜, 컬러 매핑, 실제 생산 가능한 수준의 소재 선택, 컬러 팔레트 작업, 스타일링, 룩북, 라벨, 그래픽 요소, 브랜드로서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정리. 이 한 프로젝트만 봐도 이 친구는 자기 시그니처를 가지고 하나의 컬렉션을 완주할 수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계 4. 회사가 좋아하는 언어로 번역하기 준지가 파리에서 통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감성만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바이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옷을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학생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대표 아이템은 무엇인지, 고객층이 좋아하는 실루엣, 차늘, 가격대, 무드는 어떤지, 최근 시즌 룩북, 협업, 캠페인 방향은 어떤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 메인 프로젝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브랜드의 스타트 라인, 이번 시즌에 제안하는 캡슐 컬렉션을 가정하고 기획했습니다. 기존의 팜미 아이템을 유지하면서 제 강점인 텀입 실루엣과 무드를 더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안합니다. 즉,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가 아니라 브랜드에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회사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전국준 디자이너는 남대문에서 시작된 어릴 적 경험, 아트와 패션 스쿨, 브랜드 실무, 론 커스텀, 그리고 파리의 준지까지 자기만의 세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왔어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무조건 트렌디하고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1.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갖고 있고 2. 클래식, 기본을 이해하고 재해석할 줄 알고 3. 그걸 브랜드와 고객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이게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줄 방향성, 그 방향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메인 프로젝트,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의 언어로 정리된 제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은 회사에서 딱 마음에 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회사에서 우리 브랜드와 정말 잘 맞는 디자이너예요 라는 말을 듣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옆에서 같이 기획할 수 있는 도움 드릴게요.